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13년 5회, 14년 5회 특수용접 기능사 기출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1번. 아크에어 가우징으로 절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장치가 아닌 것은? 아크에어 가우징으로 절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장치가 아닌 것. 자, 장치에는 일단 아크에어 가우징은 외워두셔야 될 게 압축공기 6에서 7기압 사용을 하고, 자, 용접품 홈이나 계란부를 파내는 작업, 그리고 혹은 돌기를 따내는 작업, 따내거나 파내거나, 흑연으로 된 탄소 전극봉을 사용을 하고요. 역극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 가우징보다 두세 배 높다, 작업 능률이. 그 다음 소음이 없다, 가스 가우징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장치, 지금 나오는 걸로는 전원, 가우징 토치, 컴프레셔 등이 있다. 컴프레셔는 압축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죠. 냉각 장치는 필요 없다. 자, 2번. 가스 실드계의 대표적인 용접봉으로 유기물을 20에서 30% 정도 포함하고 있는 용접봉. 가스 실드계 대표랍니다. 가스 실드계 대표. 요놈이죠, 요놈. 가스 발생제. 셀룰로스. 20에서 30% 정도 함유한 용접봉.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2번은 셀룰로스계 4313이 됩니다. 4313. 4313이면 4312. 그래,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4303. 이 번호 다 외우셔야 되는 거는 아시죠? 4324는 철분 저수 소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3번. 가스 절단에서 절단하고자 하는 판 두께가 25.4mm일 때 표준 드래그의 길이. 자, 가스 절단면의 절단기류. 자, 표준 드래그의 길이는 판 두께의 20%,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 25.4죠. 25.4mm짜리의 강판이래요. 그럼 표준 드래그 길이는 25.4 곱하기 0.2를 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5.08이 나옵니다. 제일 가까운 걸 찾으면 되죠. 5.2.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 수중절단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수중절단 하면 수소죠. 수중절단은 수소다. 자, 5번. 직류 아크 용접의 전극성과 역극성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풀이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극성에 대한 거는 매일 계속 나오죠. 계속.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히 익혀두시라는 거죠. 필히. 자, 옳은 것은 1번. 전극성은 용융이 느리고, 용접봉의 용융이 느리고, 모재 용입이 깊다. 맞는 말이죠. 역극성은 용접봉의 용융이 빠르고 모재 용입이 얕다. 3번. 모재의 음극, 용접봉의 양극을 연결하는 것을 전극성이라고 한다. 역극성이라고 하죠. 자, 역극성은 일반적으로 비드폭이 넓고 두꺼운 얇은 모재에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6번. 산소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TP와 FP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압력, 프레셔, 압력이라는 거고, 테스트, 시험 압력. 그러니까 시험 압력. 얘는 풀, 최고로 채운 압력.
답은 1번.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산소용기 각인. 이렇게 된다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6번에 1번이고요. 7번. 교류아크 용접기 규격 AW300에서 300이 의미하는 거. 300이 의미하는 거. 전격 2차 전류죠. 전격 2차 전류.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전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실제 용접 전류가 있어요. 실제 용접 전류. 300에서 실제 용접 전류는 실제 용접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전류는 최소 20%에서 최대 11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AW300일 때 전류 범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300의 20%면 얼마예요? 60A. 에서 110%면 330A까지 전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는 겁니다. 답은 7번엔 2번. 자, 8번. 피부아크 용접봉의 용융금속 이행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많이 보셨죠? 단락형, 스프레이형, 글로블러형. 슬래그형은 없지요. 슬래그 굳이 찾자면 저 뭡니까? 용착금속 보호 형식. 용착금속 보호 형식 분류에 들어가면 슬래그 생성식, 가스 발생식, 반가스 발생식 3개가 있었습니다. 자, 9번. 일반적으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이 2.6mm일 때 강판 두께는 몇 mm 정도가 적당한가? 자, 가스 용접봉 지름 구하는 공식. D는 2분의 T 플러스 1. 근데 지금 지름이 나왔어요. 2.6은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 T는 3.2가 나오죠. 3.2가 나오죠. 그럼 분모를 없애면 곱하기 2하고 여기도 곱하기 2하고 그럼 얼마가 됩니까? T 플러스 2는 5.2네. 그죠? 얘가 요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T는 3.2. 답은 9번엔 2번. 자, 10번. 다음 중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비드는 작업 후에 용접부에 나타난 용접부 형상을 나타나는 거죠. 내가 용접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인 건데, 자,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각도가 불안정하면은 뭐 용입 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크 길이도 길면은 용접이 안 되고, 용접 속도도 너무 빠르면 뭐 언더컷이나 용입 불량이 발생하는 거고요. 비드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 답은 4번. 11번. 피복 아크 용접에서 아크 안정제에 속하는 피복 배합제는? 아크 안정제도 많이 나오죠? 아크 안정제,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산화티탄. 묻는 건 얘 때문에 물어요. 얘 때문에. 왜? 4313. 고산화티탄계. 많다고요. 높다고. 뭐가? 산화티탄이. 아크 안정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자, 11번엔 1번. 12번. 아세틸렌은 각종 액체에 잘 용해된다. 그러면 1기압 아세톤 2리터에는 몇 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되는가? 그럼 일단 아세톤이라는 액체에 아세틸렌이 얼마나 용해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물은 같은 양 1대1 비율로 되는 거고요. 석유에는 2배, 벤젠 4배, 알코올 6배, 아세톤에는 25배가 용해된답니다.
그게 2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50. 25배니까 아세틸렌은 50리터가 용해가 되죠. 50리터가. 자, 13번. 아크 용접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이 저하하는 특성을 뭐라 하는가? 저하하는 특성. 수하 특성.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수하, 저하. 요것도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14번. 용접 전류에 의한 아크 주위에 발생하는 자장이 용접봉에 대하여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옳은 것은? 참 길게 써놨다, 그죠? 얘 말이거든요, 얘 말. 아크 쏠림. 길게 써놨는데 아크 쏠림 얘기입니다. 쭉 나오죠. 방지 대책, 더군다나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답은 4번. 피복제가 모재에 접촉할 정도로 짧은 아크를 사용한다. 요거랑 비슷합니다. 짧은 아크를 유지하고 용접봉 끝을 자기불림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안 일어나는 방향 쪽으로 기울여서 그쪽으로 아크가 일어나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가까이 대서. 극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류로 바꿔야죠. 교류로. 뭐 DCSP를 DCRP로 바꾼다고 똑같은 직류인데 안 생기겠어요? 접지점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두고요. 용접봉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고요. 답은 4번. 자, 15번. 아크가 발생하는 초기에 용접봉과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 용접 이별이 부족하여 아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크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크게 한답니다. 전류를 크게 한대요. 핫스타트. 핫스타트. 초기 아크, 자, 순간적으로 대전류를 흘려보낸답니다. 순간적으로 대전류. 용접 전류를 크게 해준다. 똑같은 말이죠. 고주파 발생 장치는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거예요. 고주파를. 그리고 전격 방지기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2차 무부하 전압을 20에서 30V로 낮추는 장치. 원격 제어는 말 그대로 리모컨. 그렇게 되는 겁니다. 16번. 산소 용기에 내용적이 33.7리터, 용량이 33.7리터라는 거죠. 용량이 33.7리터. 120기압으로 120kg 폴스, 120기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전되어 있을 때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압 환산 용적은 33.7 곱하기 120 하면은 전체 양이 나오죠. 산소 양이 나오죠. 그러면 얼마? 4044리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심선의 4가지 화학성분 원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용접봉의 심선은 저탄소 림드강을 씁니다. 저탄소 림드강. 저탄소, 탄소량이 적은, 그리고 림드가 탈산을 덜 시킨, 그 산소 함유량이 조금 들어있는, 산소가 조금 들어있는 강이에요, 강. 그 얘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강의 5대 원소, 5대 원소. 재료 쪽에 보시면 5대 원소가 있어요. 강의 5대 원소. 탄소, 규소, 인, 황, 망간 5개 있었죠. 강의 5원소. 대신에 림드, 탈산을 덜 시킨 애래요. 탈산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애가 망간이거든요. 그럼 망간 빼고 얘네 4개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1번. 18번. 알루미늄 합금 재료가 가공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합금이 경화한다. 시간 경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화한답니다. 시효경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 경화된다. 시효경화. 자, 19번. 경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금속의 성질 파트 보시면은 제일 가벼운 애가 리튬 0.53. 제일 무거운 애가 이리듐 22.5라고 적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실용 금속 중에서 제일 가벼운 실용 금속,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애가 마그네슘이고요. 티타늄은 비중이 4.5죠. 그리고 그 4.5가 경금속이냐 중금속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몇 개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19번에는 1번. 20번. 정련된 용광을 논해에서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등으로 완전 탈산. 산소를 완전히 죽였다고요. 킬드강. 아까 용접봉 나올 때 림드강 있었죠. 저탄소 림드강. 얘는 탈산을 덜 시킨 강.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시킨 게 세미 킬드강이 있고요. 그 다음 완전히 탈산시킨 게 킬드강. 산소를 완전히 없앴다. 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합금 공구강을 나타내는 한국산업표준 KS의 기호는, 자, 답은 3번 STS. STS를 합금 공구강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1번은 고속도강, 2번은 기계구조용 크롬강. 기계구조용 합금강, 니크로몰리브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외워가는 거죠. 자, 22번. 스테인리스강의 금속 조직학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스테인리스강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지요?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3개가 있었습니다.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시멘타이트계는 없다. 22번에 3번. 자, 23번. 구리에 40에서 50% 니켈을 첨가했답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이 크고요. 온도 계수가 일정하므로 통신 기자재, 저항선, 전열선 등에 사용한다. 자, 요거도 많이 보셨습니다. 자, 일단 인바, 엘린바는 불변강이죠. 외력에 뭔가 바뀌지 않은 애들, 심지 고든 애들. 모넬메탈은 니켈 구리 합금. 자, 콘스탄탄. 답은 4번. 통신 기자재, 저항선, 전열선 등에 쓰인다. 콘스탄탄. 자, 24번. 강의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킨답니다. 질화법. 암모니아 가스 중에 제품을 집어넣고요. 500도 정도에서 장시간 가열을 시키면 그 고온에서, 자, 암모니아가 NH3죠. 여기에서 질소가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된 질소가 강의 표면에 침입을 해서 표면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질화법. 침탄법은 표면에 탄소 들어가는 거고요. 탄소 침투시키는 거고, 세라다이징은 뭡니까?
표면에 아연을 집어넣은 거 세라다이징. 고주파 담금질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담금질 경도 높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24번에 2번. 자, 25번. 합금강에 분류해서 특수용도용으로 게이지 시계추. 일단 게이지. 정밀 계측 기구 게이지. 시계추. 불변가. 다, 앵그럼 다 시계에 관한 다 이렇게 있죠. 비싼 시계를 엄청 비싼 애들은 엄청 비싸죠. 시계가. 그럼 비싸게 주고 산 시계가 좀 더운 여름에 막 안 가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답은 1번 불변강. 26번. 인장 강도가 98에서 196 메가파스칼 정도이며 기계 가공성이 좋아 공작 기계, 베드, 일반 기계, 부품, 수도관. 자, 여기. 자, 26번. 98에서 196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메가파스칼. 자, 요 놈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책에서 나오는 단위로 바꾸게 되면 10에서 20kg 제곱이에요. 그 1kg 미리제곱은 9.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 계산을 하면은 딱 요거에서 요게 나와요. 10에서 20. 회주철. 자, 27번. 열 처리된 탄소광의 현미경 조직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거. 경도가 가장 높은 열 처리. 자, 일반 열 처리 4개. 담금질, 그 다음 뜨임, 그 다음 불림, 풀림. 이렇게 4개가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담금질 했을 때 경도가 가장 높은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단단하니까 잘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텐자이트 조직에 뜨임 처리를 해서 인성을 줍니다. 조금 질긴 성질을 주는 거죠. 그게 트루스타이트랑 소르바이트 조직이 나오는 거죠. 요 놈은 조직의 표준화, 균일화, 풀림은 연화를 나타내는 거. 마텐자이트. 펄라이트. 자, 28번. 용접 부품에서 일어나기 쉬운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 자, 용접 부품이래요. 일단 용접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용접으로. 자, 일단은 풀림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용접 부품이라니까 용접을 했겠죠. 용접하면은 뭐가 발생을 합니까? 용접열로 인한 응력 발생. 그 응력으로 변형이나 균열이 생기죠. 그 응력을 제거해 준다. 응력 제거 풀림. 자, 29번. 초음파 탐상법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9번. 초음파 탐상. 자, 초음파 투과 능력이 작아 얇은 판. 어이구. 자, 얇은 판이 아니고 두꺼운 판. 두꺼운 판이에요, 두꺼운 판. 얘가 원리가 뭐냐면, 자, 서버. 요즘은 요렇게 리시버.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쏴줘요. 튕겨 올라오는데 여기 중간에 뭔가 결함이 있다. 여기서 튕겨서 바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 무슨 결함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두꺼운 판 겸사에 적합하죠. 다음 중 용재와 와이어가 분리되어 공급되고 아크가 용재 속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키워드, 잠호 용접이라고 불리는 거.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지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그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31번부터 60번까지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